소음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위험에 크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난청 중에서도 청력을 영영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이 있는데요. 자, 바로 갑자기 청력 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특별한 원인이나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청력을 앗아가는 돌발성 난청.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귀는 소리도 듣게 해주고 신체의 균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의 구조는 바깥귀, 외이, 가운데 귀, 중이, 속귀, 내이로 구분하는데요. 공기를 타고 전해진 소리는 귀의 세 부위를 거쳐 뇌로 전달됩니다. 바깥귀가 소리를 모아보내면 가운데 귀에서 고막과 이소골로 소리의 진동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귀의 달팽이관이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요. 이런 전달 과정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청력이 떨어진 상태, 즉 난청이 발생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먹먹해진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소중한 청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돌발성 난청. 조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력 손실, 청력이 떨어지면 사실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는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한 질환도 꼭 알아가셔야 할 텐데요. 난청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난청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난청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듣는데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청력의 정의가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 청력 기준은 25dB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나뭇잎을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한 20dB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청력이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25dB보다 더 큰 소리를 줘야지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난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청력은 한 20에서 25dB, 네, 그 사이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네. 정상인의 청력인데 그 청력이 떨어지는 걸 난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은 어떤 하나의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러한 진단 기준을 만족을 하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치료진들, 의료진들 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원인에 대한 질환에 대한 기술은 없고요. 이 진단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333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333. 네, 3일 이내에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청력이. 측정한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건 청력을 이제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주파수 이상의 범위에서 반대쪽 귀, 그럼 증상이 없는 귀는 반대쪽 귀죠. 네. 반대쪽 귀에 비해서 청력이 30%, 약 30dB 정도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자. 이렇게 치료진 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30% 청력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일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환자들이 의심을 해보고 좀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될까요? 물론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 뭐 전화를 받다 갑자기 전화기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한쪽 귀에선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보다는 귀가 굉장히 먹먹하다. 예, 그러니까 물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비행기 탄 것 같이 먹먹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이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갑자기 자기 귀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을 이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명이 아주 심한 이명이 들린다든지 이러하신 분들이 이제 귀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오셔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만 명당 10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돌발성 난청 환자의 경우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2016년 7만 6천여 명에서 2020년에는 9만 4천여 명으로 무려 4년 사이 24%가량 증가했는데요. 특히 2020년 돌발성 난청 환자 가운데 50.8%가 30대부터 50대까지로 나타나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 환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질환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 원장과 함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꾸준히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나빠진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래서 보청기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절대 오해입니다. 절대 오해다. 전혀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보청기들은 절대 청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그 소리 남아있는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청력을 오래 지속할 수 있거나 특히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분별력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청인들은 보청기를 일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돌발성 난청, 반대쪽 청력도 나빠질 수 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양쪽 다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맞습니까? 오해입니다. 이것도 오해군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한쪽 시력이 나빠지면 반대쪽 시력도 네.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귀는 네. 절대로 한쪽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대쪽 청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이명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면 네.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 한쪽 그 돌발성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 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난청이 있고 난 다음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네. 돌발성 난청 환자의 약 90% 정도는 이명을 경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돌발성 난청이 대부분 한쪽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쪽 청력을 잃었다고 해서 이 인지 기능의 장애로 대변되는 치매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양쪽 청력이 만약에 떨어진 난청인들의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무려 9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좀 잘못된 오해고요. 그러나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발성 난청 환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좀 말다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소리를 좀 질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좀 먹먹하기도 하고 오는 길에도 조금 어지러웠거든요. 그리고 양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달라서 내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저께 그 증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소리 지르고 난 후부터 귀에서 약간 윙 하는 소리 나더니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아침에도 좀 약간 계속 그러고 어지러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고 오게 됐어요. 네, 난청이 좀 의심되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인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뇌의 달팽이관이나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위해서 기본적인 병력 청취 후 이경 검사, 각종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청력 검사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청력의 손실 유무와 정도, 난청의 유형과 병변 부위를 알아내는데요.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로서는 이제 순음 청력 검사라는 청력 얼마나 큰 소리까지 이제 들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를 추정해 보는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청력과 이제 소리를 들어서 이해하는 분별력은 좀 다른 영역인데 말소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검사,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혈액 검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상학적 검사로 청신경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기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청력 회복력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법이 유일하게 권장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치료법은 그 경구용 치료제와 고막 주사라고 해서 고막에 직접 가느다란 바늘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 스테로이드를 그 중위 쪽으로 주입을 하는 그러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많게는 이제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 이렇게 투여를 하고 이후로는 이제 점차 줄여나가면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는 요법으로 총 치료 기간은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동시에 그 경구용 스테로이드 요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구용 스테로이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부분 호전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예후가 되겠는데요. 이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치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서는 완치가 되고요. 3분의 1에서는 부분 호전, 그리고 3분의 1에서는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청각 상실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상당히 계시죠. 자, 이 돌발성 난청에 있어서 전문의가 꼽은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 원장이 꼽아주셨습니다. 자, 닥터스 픽 공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 픽은 응급입니다. 응급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질환이든지 응급 상황은 있거든요. 네, 돌발성 난청에 있어서 응급을 키워드로 꼽아주신 이유는요? 돌발성 난청이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특히 이제 귀 영역 중에서는 유일한 응급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돌발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치료 예후인자가 치료 시기입니다. 즉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청력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보다도 오히려 그 치료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성 난청은 응급이다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사실 돌발성 난청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청은 저희가 그 치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환자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가지시고 저희들과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의 불편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 원장과 함께 돌발성 난청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을 영영 잃을 수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이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귀 건강 지켜야 하니까요.